자, 애경산업입니다. 뭐 국민 브랜드였었죠. 과거엔 애경 트리오 뭐 이런 건 이게 세제 뭐 이런 것들과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있죠. 그래서 애경산업이 가장 강했던 시기에는 이 화장품이 강했던 시기, 애경산업. 그다음에 뭐 이제 나라서 애경 그리고 이제 애경그룹이 이제 많이 쪼그라들었죠. 전체적으로 주시라서. 뭐 저기 구로 쪽에 가면 뭐 애경 백화점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다 팔아치워 버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보였다가 이제 밀려 내려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한참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 이제 분할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 밀려서 내려오다가 자 오늘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급등 나온 이슈는 자 태광그룹이 이제 인수 끝났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 계속해서 그렇습니다만 최근에 일단 원사이드 상향 조정이 나오고 새로 들어온 투자자들이 많이 나오면서 일단 뉴스에 그냥 뭐 뉴스가 나오면 일단 우선 지르고 보는 이런 습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자라고 하면 이거 추격하시면 안 되고요. 이건 추격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매도 포인트 잡으셔야 되는 쪽으로 갑니다. 자, 오늘 올라 들어와서 급등을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자, 진통 끝에 이제 매각이 되었다 이거죠. 최종 합의했다 이겁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올라 들어가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태광 산업과의 이슈 이거는 앞에서도 예전에부터 태광 산업이 애경을 인수하겠다라고 하지 이제 교환 세체 발행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또 시끄럽던 적도 있죠. 그래서 벌써 그래서 애경 품는 태광인데 지난주에 승자의 저주 그림자가 보인다 이딴 얘기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사실이 인수도 안 했는데 승자의 저주 얘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얘기 나오고 있고 저 아래쪽에 보게 되면 자 이게 태광으로 태광이 사기로 한 지가 벌써 4개월 전입니다. 4개월 전 10월 20일이에요. 그래서 딱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안 할 수도 있다. 였는데 좀 진통이 길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날짜 맞춰 가지고 그대로 계약이 끝난 겁니다. 자, 태광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태광 하면 좀 전에 제가 애경 트리오 얘기를 했습니다만 애경 트리오 옛날 얘기고 그리고 2080 치약이 있죠. 2080 치약이 최근에 이제 리콜 사태가 대규모 리콜 사태가 일어났었죠. 그 내부 성분 중에서 이제 들어가지 않아야 될 성분이 들어가면서 이제 요거를 트집해 가지고 조금 깎았어요. 200 걱정도 이제 깎아 내려갔어요. 이 내용 자체는 이미 벌써 저 앞쪽에서 저는 10월달에 이미 벌써 계약 체결 다 되어 있던 거 이제 요거 확정지은 거 금액만 확정지은 거지 인수 자체는 벌써 저 앞쪽에서 이미 다 나와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수 사면서 태광그룹 같은 경우에 자, 이 태광그룹도 조금 문제가 많은 회사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미 다 내용이 벌써 앞서서 반영이 되었고 뉴스에 이미 다 나와 있던 내용이다라는 얘기. 지금 승자의 저주 그림자가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애경 산업 측에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이제 둘 중에 굳이 노린다라고 하면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하는 기업이긴 합니다만 태광 산업을 노리는 게 맞고요. 태광 산업을 노려야 되고 애경 산업을 노리게 되면 곤란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앞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제가 두 개의 브랜드 얘기를 드렸습니다. 두 개의 브랜드. 그래서 이 화학 이 생활용품 분야가 있고 그리고 화장품이 있고 그렇죠. 사업 구조상으로 애경 산업은 누구를 베끼고 있는 회사냐라고 하면 LG 생건을 베끼고 있는 회사입니다. LG 생건이 뭐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마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사는 치약에 거기 보면은 이 애경산업이 만든 2080 치약 그리고 LG 생건이 만든 치약 쭉 있죠. LG 생건도 그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생활용품과 화장품입니다. LG 생건의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전성기 시절 같은 경우를 친다면 생활용품 분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1위에요. LG 생건이 생활용품 1위 그리고 화장품은 2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LG생건의 경우에 생활용품 1위, 화장품이 2위, 그리고 음료가 2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 전체에서 세 개의 부분을 다루는 것 중에서 한 개는 1위고 2위가 두 개예요. 1위 같은 경우 벌써 수십 년 저 옛날 LG그룹의 태동 시절서부터 럭키 치약하는 그 시절 럭키라는 이름 달고 있던 그 시절부터 시작해서 생활용품 1위였던 회사인 겁니다. 여기 하고 구조가 지금 애경산업이 LG생건하고
똑같은 구조의 LG생건보다 못한 열합한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애경산업이. 그래서 당연히 이제 생활용품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 사업 계속 돌아서 경쟁이 심화되고, 자, 이게 이제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화장품에서 뚫고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태광산업이 이제 얘를 인수하는 이유 자체도 결국 이제 화장품을 보강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태광산업은 별도로 화장품 브랜드 또 하나를 인수를 해서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이제 그걸 이제 강화시키는 용도로. 얘는 이제 그냥 밑바탕이 되는 거지. 얘를 뭐 어마어마하게 키우겠다라고 하는 쪽이 아니에요. 자, 다시 들어가서 살펴보시면요. 자, 태광 들어가서 다시 보실 텐데, 태광에도 얘기 할 텐데, 이 태광 같은 경우에 이미 화장품 브랜드가 태광의 경우는 지금 뭐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것저것 제약도 샀고요. 동성제약. 돈이 굉장히 많은 회사니까요. 예, 태광그룹 여기 나오죠. 여기 태광그룹 실 뷰티 사업 시동 코스메틱 법인 실 출범. 그래서 요거 이제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얘의 이제 밑바탕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경산업을 태광산업이 들어가지고 애경산업을 키우겠다라는 쪽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애경산업의 경우는 그래서 이게 돈만 쓴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돈만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가 벌써 이제 드러나와 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태광산업이 얘네를 인수했다라고 하더라도 애경그룹 전체에는 이제 돈이 조금 좀 재무구조 개선해서 돈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 이제 비주력 자산인 골프장 같은 경우도 이제 팔아치워보려고 이렇게 들어갔었는데 이 그룹 자체 이 회사 자체로는 뭐 그렇게 대단히 지금 재무구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뭐 약화돼 가지고 태광이 안 좋죠. 지금 현재 실적이 자체가 안 좋은 거는 애경산업이 안 좋은 게 아니라 태광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지금 계속해서 4년 연속 적자, 영업이익 적자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이 애경산업의 경우는 그렇게 해서 태광이 뒤에 돈이 좀 많은 태광이 들었다 해서 그걸로 해가지고 재무 구조상에 뭐 큰 득을 본다든가 이런 쪽도 아니고요. 태광산업이 들어왔다고 애경산업을 지금 크게 키울 거다라고 보기에도 조금 무리가 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 재료 자체가 가장 결정적인 큰 부분은 자, 일단 주가에 반영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앞서서 이미 이런 쪽으로 올라 들어온 이 태광산업이 인수하겠다는 뉴스 자체가 저 앞쪽에서 이미 한참 오래돼요. 이게 본계약 체결한 게 10월 20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태광산업이 애경을 사겠다라고 들어온 게 언제부터냐라고 하면 자, 이게 보시는 것처럼요. 우선 협상자 대상자 선정이 된 건 9월 달이고요. 태광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교환세체 이거 한다 그래가지고 또 욕 바가지로 쳐먹었었죠. 애경 인수에도 속도라서 이 내용 자체는 저 앞쪽에 이 애경 산업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던 이쪽에서 이미 대부분의 기대치 자체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영이 되어 있던 게 이제 원위치 내려갔다가 지금 툭 하고 튀어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사러 들고 오는 게 아니라 팔아야 되는 쪽이 되죠. 애경 산업 자체가 자 여기서 한번 보실까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시다시피 자 천하의 이 LG생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LG생건 제가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죠. 자 이 LG생건도 지금 화장품이 안 돼요. 얘네 이 LG생건도 화장품이 제대로 안 돼서 실적이 이렇게 까지고 빅베스 나오고 주가 깨지고 이러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경 같은 경우에 화장품 쪽이 굉장히 뭐 잘 나가는 쪽에 같은 분야가 있냐라고 하면 없죠. 여기도 여기도 지금 5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거 있나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뭐 하면서 독보적 입지를 차지하였다. 독보적 입지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실적이 왜 이러니? 실적이 역으로 지금 빡빡빡빡 꺾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서면 이쪽에 생활용품 분야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화장품에서도 제대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 LG생건과 똑같은 구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쭉 나오면 이렇게 튕겨져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 틈을 이용을 해서 잘 팔고 나오는 쪽으로 여기 이제 덩달아 애경산업이 올라 들어가면서 같은 애경이라 가지고 덩달아 튀어나오는 애경 케미칼 같은 경우도 있죠.
케미칼 같은 경우도 덩달아 이렇게 고개 들고 나오는데 역시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자, 이쪽은 타켓으로 삼지 않고요. 지금 현재 노려야 되는 케이스다라고 하면 오히려 최근에 이제 주주 서한 가지고 올라 들어왔던 좀 문제가 굉장히 많은 회사긴 한데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별도로 따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쪽 케이스를 노리는 게 오히려 낫다는 얘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어쨌거나 이제 공격적으로 M&A를 시도를 걸어가지고 여기저기 다 인수를 하면서 이제 회사 자체를 조금 탈바꿈 시켜보겠다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탈바꿈 되는 건 태광산업이 탈바꿈이 되는 거지 애경산업이 탈바꿈이 되는 게 아닙니다. 회사를 바꾸겠다라는 건 태광산업이 바꾸겠다는 게 태광산업이 지들이 바꾸겠다라는 거지 애경산업을 바꾸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태광산업 최근에 이제 이런 것도 나왔죠. 당장서 룰을 지키든지 상패든지 그래가지고 또 뭐 행동주의 펀드한테 이제 공격도 받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해서 바꿔요. 조선사도 사고 뷰티도 사고 제약사도 사고. 자. 태광산업 같은 경우 섬유와 원래 이제 자산이 굉장히 많아서 금융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가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이제 주가도 역시 마찬가지 많이 올라 들어갔을 때 흥국생명 이게 이 흥국생명이 흥국 얘네가 이 태광의 자회사죠. 이게 태광의 자회사예요. 그래서 뭐 저축은행이라든가 보험사하고 이쪽하고 그다음에 섬유 이 두 개 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서 50년 동안 자산주의 대표로 삼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주주들을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회사 이렇게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횡령이 나고 사고만 드립다 쳐요. 그래서 태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런 얘기를 듣죠. 반사회 기업, 반사회 반사회적 기업. 황제보석, 편법 승계, 화려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화려하죠. 어쨌거나 그래서 뭐 직전 정부에서 이제 사면도 시켜줬고요. 그래서 이제 사면 시켜주고 난 다음에 사면 시켜주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러고서 지금 난리를 들었는데 일감 몰아주기 이런 거 한두 개가 아니야. 지금 이거 뭐 태광은 뭐 걸리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태광산업은. 그래서 개인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해줬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모멘텀이 작동이 되는 건 지금 여기가 작동이 되는 거지 애경이 작동이 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 나오는 이런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근래 쪽에 뭐 외국인들 이제 연락이 때리다가 잠깐 이제 쇼커에서 들어왔고요.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급등해서 올라 들어오면은 그냥 패닉이 쳐버립니다. 잠깐 들어왔던 것도. 자, 앞쪽에서 보면 그렇게 뭐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죠. 개인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요런 이제 개인들이 와서 이제 현재 이 구조라고 친다라면 자 이제 이슈가 끝났어. 그렇죠? 이슈가 끝나서 재료 소멸 쪽의 뉴스가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료 이제 새로운 이것이 인수합병이라고 하는 건 잘 아시다시피 뭐 인수합병, 경영권 뭐 이런 쪽의 문제들 같은 경우는 기관과 그리고 개인들이 모두 좋아하는 재료에 들어가긴 하죠. 그런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잠깐 들어갔고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기관의 경우는 애경이 아니라 태광을 치게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걸로 보인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개인만 남아가지고 쇼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뉴스가 다 끝났잖아요. 그렇죠? 뉴스가 다 끝났죠. 다음에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려 그러면 뭐 우주항공이나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스페이스X 같은 게 뒤를 받쳐가지고 계속 이슈를 만들어주면서 올라 들어간다든가 뭐 휴머노이드 현대차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로봇 쪽에서 이슈 계속해서 만들어줘서 올라 들어간다든가 안 그래도 수주를 많이 받고 있던 방산 오늘 같은 경우도 올라가죠. 그러니까 계속 이슈가 만들어지고 업황이 장기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고 하는 이런 쪽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따라서 공격적으로 따라 들어갈 이유 자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파는 쪽으로 이제 무게를 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러자 8시 5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들어난 다음에 오늘은 조금 이제 혼조예요.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좀 뒤죽박죽 조금 섞여 있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고 내려가는 종목들도 있고 맨 위에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부터가 벌써
오르고 내리고 자 이렇게 롱숏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기존에도 전문가들 도움을 더 많이 받으셨어야 됩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이 수익률을 조금씩 눌려지거나 쉬는 상태에서도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받으시려면 더 잘하는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죠. 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각 스토어에서 한글로 오르고 검색을 하셔서 오르고 앱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입장을 하시면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지금 리딩이 이어지고 있죠.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쭉 다 들어가셔가지고요. 우선 쭉 다 들어가세요. 쭉 들어가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스타일로 매매하는지 며칠 정도 지켜보시고, 그래 여러분들과 투자 성향이 맞는 전문가, 혹은 뭐 현재 지금 잘 하고 있는 뭐 대부분들이 잘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지금 현재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분들 따라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뭐 지수도 올라갑니다만. 뭐 지수 올라간다고 해서 내 기자 똑같이 올라가는 거 아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겪어보셔서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지수의 상황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수익을 내는 나만 벼락거지 같은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